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전과자, 그것도 강간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고소장을 보낸 사람이 얼마 전에 헤어진 전 여친이었는데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연인 간의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대한민국 남성이었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제 1년 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헤어짐을 통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만큼 굉장히 죄질이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높지만 예를 들어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된다든지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종사기관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가 된다든지 또는 위치 추적 장치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처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요. 연인 간에 또는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당연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연인 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제력을 행사해서 간음을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은밀한 공간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매우 어렵고 유무죄의 판단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판단의 주체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취지로 그 신빙성을 높게 사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성관계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성관계 직후에 나눴던 대화라든지 성관계 이후에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했던 상황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날짜나 시간, 장소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의뢰인과 여러 번 면담을 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믿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 강간이 있고 나서도 수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집중을 했는데요. 강간을 당한 상황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어느 연인과 다름없이 같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 등 사이가 좋았던 순간이 많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장과 증거들을 받아들인 검찰 측에서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당한 고소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다행히 무혐의가 나와서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황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거나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유죄가 나와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범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양원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